2022년 8월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이날 발표된 담대한 구상은 통일 대북정책 기조를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결정하고 비핵화와 남북 신뢰관계의 선순환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포괄적 비핵화에 합의를 한다면 식량 자원,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식량을 교환하겠다. 또 여러 가지 보건 의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경제 교류 협력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보건 의료 등 5개 분야를 제시했고요. 완전한 비핵화가 되면 남북 공동경제협력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정책인 비핵 개방 3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이 유연하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과거와는 차별화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대화에 나오기만 하면 식량자원 교환 프로그램,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것은 과거 입장과는 조금 유연한 것이다. 이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담대한 구상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핵화의 정의, 개념, 그다음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로드맵, 이것까지 다 합의를 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이걸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걸려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만 확인이 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국제사회의 협의하에 조건부로 이런 것들을 제재를 완화해 가면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완전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접근이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이번에 발표된 거는 모든 게 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그랬어요. 더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마 미국과 함께 더 세밀하게 공제하에 구체화해 나갈 거라고 보고 협상이 개시가 되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겠죠. 지난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서는 북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고 특히 미국,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담대한 구상을 미국이 지지했어요. 일본이 지지했어요. 더 중요한 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지를 했어요. 담대한 구상을. 그래서 담대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물론 중국이 압력을 행사해서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북한 편에 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국가주석이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고 이것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입장은 쌍중단 쌍궤 병행이에요. 중국이 지속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쌍중단이라는 것은 한미는 연합연습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 실험을 중단하고 쌍궤 병행은 북한 핵 문제, 다시 말하면 비핵화 협상과 그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평화협상을 병행해야 된다. 이게 쌍궤 병행이에요. 어쨌든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도 호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자기 주장도 일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지지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북한의 도발로부터는 담대하게 국민을 지켜내고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담대한 구상.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우리의 지속적인 인내와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에서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 시점을 임박해서 뭐 대화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북한 입장에서도 뭐 또 새로운 정책에 적응하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일단은 뭐 정책을 좀 더 홍보하고 알리고 또 안보를 토대로 해서 도발을 억제하면서 국제적인 정세가 또 대화의 시점이 옵니다. 예, 그럴 때 대비해서 좀 더 정교하게 정책을 다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북한이 결코 우리를 향해서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우리의 억제력과 응징 역량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평화를 지켜야 평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시간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이렇게 도발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또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북한 내부예요. 내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내부 결속을 위한 필요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뭐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이 대화에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조금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담대한 구상 속에는 비정상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의 잘못된 인식을 다시 바꾸고 정상화하고 그래야 핵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오고 그래야 우리가 변형할 수 있고 통일된 한국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되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